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땅에 남겨진 상처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겁니다.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서 평시처럼 보이기도 하죠. 마치 전쟁의 아픔을 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25가 발발한 후 66년 동안 전쟁이 핥힌 상처로 지금도 아파하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참전용사, 이산가족, 그리고 전쟁을 겪으며 북한에 납북되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6월 25일이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6.25 전쟁 납북자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만나봅니다. 네, 올해 노숙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서울시가 공급한다고 밝혔군요.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LH와 SH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시세 30% 정도의 저렴한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받고 최장 2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노숙인과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총 990호, 1,600여 명의 보금자리가 지원됐고요. 올해 목표까지 달성하면 1,000호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마이클 잭슨의 7주기이기도 합니다. 25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첫 곡 준비했거든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목소리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6.25가 발발한 지 이제 66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6.25 전쟁 관련해서는 다양한 참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납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좀 잘 알려보고자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이충원 사무국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예요. 어떤 기관인가요? 예, 저희 위원회는 2010년 3월에 공포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6년이 되어 갑니다. 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둘째로는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정부 위원과 9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통일부 행정자치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있지만 민간인 조사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사관들이 납북 피해로 신고된 건들의 사실 조사를 위해 발로 뛰어 많은 분들이 납북자로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납북자를 심의 의결하고 납북자 명부 작성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사무국에서 신고에 의한 사실 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자료 수집 분석과 더불어 진상 조사 보고서 편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아가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기념관 건립 등 여러 가지 기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소속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6.25 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 근데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부분이 납북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죠. 뭐 납치가 될지 뭐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납치인데요. 납북자는 크게 전시와 전후 납북자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전후로. 예. 전시 납북자는 6.25 전쟁 납북자라고도 하는데요. 6.25 전쟁 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분들입니다. 네. 전후 납북자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된 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후 납북자를 예를 들면 네. 1969년 대한항공 납치 사건, 1972년 5대 양호 선언 납치 사건 등 휴전협정 이후에 납치된 납북자를 말합니다. 네. 전후 그렇군요. 납북자의 생사 확인이나 귀환 노력, 가족들 지원 등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시 납북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지금 담당하고 계시고 전후 납북자 같은 경우는 통일부 소관이고. 네, 이산가족과에서 담당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그렇죠. 북한군이 이제 우리 국민을 좀 납치해가고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이 납북자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정확한 통계는 어렵겠지만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남한 점령 지역에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북한 지역으로 납북시켰고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나 외부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25 전쟁 기간 또는 그 직후에 작성된 피랍 명부에는 네. 강제로 납치되었던 약 10만여 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납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분석을 실시한 바 피해자 규모는 10만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 정도. 피랍 명부는 이건 누가 작성한 겁니까? 우리 군 측에서 작성한 겁니까? 전후에 이제 행정 조직에서도 했고요. 예. 군에서도 했고요. 한 11가지 정도의 명부가 필요에 따라서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10만 명 많은 게 명단이고. 이제 10만여 명입니다. 근데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네, 지금 그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조사하는 게 이제 저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북한에다가 뭐 공식 요청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네, 일이고 이게 참 사실을 조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그 저희가 명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명부 작성할 때도 당시에 이제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연령대가 또 틀릴 수가 있고 또 이름이 옛날에는 한자로 하는데 사실 한자 많이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나이가 다르게 표기도 됐고 또 한자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주소지도 다르고 그래서 과연 신고하신 분이 이분이 그분으로 맞는지 이게 지금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라면은 그 유족이라고 표현하면 가족들, 그렇죠. 예. 그냥 가족들, 피해 가족들. 가족들이 이제 우리 피해 가족들이.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납북됐다 신고하면 저희가 이제 예. 사실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거주했던 거주지에 가서 그 보증인들을 만나보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살아계시질 않고 예. 또 이렇게 사실 확인하기도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관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좀 납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냈던 뭐 김규식 선생이랄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약 5,505건 접수돼서 그중에 약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 아실 만한 분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
조선사 연구를 저술한 위당 정인보 선생, 소설가 춘원 이광수 선생,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했던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등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납북자들이 6.25 전쟁 당시 청장년층이었고 66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이 자녀 세대 역시 60, 70대의 고령인 상황이고 네. 보증인을 해주실 만한 분들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정말 어렵게 조사를 해서 네. 좀 찾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뭔가 혜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뭐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명예회복인지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인 납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보상은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그 네. 대신 납북자 및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기 위해 정부는 기념관 조성 등 납북 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하고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사후에라도 납북자들을 찾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8013번님이 그 방송 듣다가 문자를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네. 납북이 되면은 정부에서 어떤 조처를 합니까?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샵 0945번으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최근에 그 배우 이정길 씨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분이 또 뭐 홍보대사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뭐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예, 이정길님은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저희 위원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정길님은 가족 드라마 출연을 통해 노인층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또 황해도 출생의 실향민이라는 점에서 납북자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정길 홍보대사님은 그동안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통일부 행사 등에 많은 참여를 하셨으며 6.25 전쟁 납북자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 홍보대사직을 맡아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정길 씨가 그 실향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납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니까요. 만나보면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선 납북자 가족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네. 빨리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에 대한 생사 확인 관련 요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제가 만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납북자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납북된 아버지가 시집 갈 때 주려던 예쁜 사기 그릇에 아빠는 누구에게나 사랑과 기쁨 주는 딸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새겨놓은 그 그릇을 잠자고 있는 어린 딸의 머리맡에 두고 가신 그 아련한 기억으로 인해서 네. 매년 6월 28일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 되면 사기 그릇에 술을 담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66년이 지났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 하나로 지내온 시간이 네.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기를 가족들은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6.25 전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겪어보거나 아니면은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잊혀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중에 하나가 또 기념관이에요. 6.25 전쟁 납북 피해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진상조사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6.25 전쟁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조사 및 기록조사에서 규명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고서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작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금년 말까지 수집된 자료를 분석 완료한 후
내년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에 공표하게 되겠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시간이 내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아, 시한이?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납북자 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가칭 전쟁 납치와 인권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강 내 4,521평방미터 건축 규모로 지상 2층 2개동으로 구성되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9월 말 준공 거쳐 10월에 개관하여 전시를 포함한 교육,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문자가 또 들어오는데 1591번님이 이 관련해서 좀 저도 접수를 해보고 싶은데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거 좀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비슷합니다. 9174번님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신고 같은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위원회 출범한 지 한 6년이 됐고요. 6년 동안 꾸준히 홍보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위원회가 연구 조직이 아니고 한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 보고서 마치면은 위원회는 해체되고. 아, 그래요? 네,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고를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았지만 작년 12월까지 일단 신고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마감이 됐군요. 네, 그래서 마감이 됐다 그래서 가족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 시한이 내년 6월까지는 네. 일단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소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이후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거로. 그럼 이걸 몰라서 아직 관련해서 좀 정보를 얻거나 신고를 못했던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부 그렇게 이제 받아는 놓지만 정식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납북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저희 위원회는 납북자와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해서 2017년 10월 개관할 기념관과 더불어 한 분 한 분의 남겨진 기억들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년 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작은 걸음걸음들이 지금은 조금씩 보폭이 넓어지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북자 가족분들이 향후 추진될 진상조사 보고서나 기념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다면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이 어느 날 북한에 납치되어 66년 동안 생사도 알지 못한 채 고통받아 오신 납북자와 가족분들의 아픔을 온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월 28일이 6.25 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도 이날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우리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위원회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더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일단 경기도 파주에 건축 중인 이 기념관 네.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이충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광고 듣고 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행정탐방은 인천시로 떠나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인천 하면 사실 그 서해 5도 주변에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하는 거, 이거 참 문제거든요. 네네. 저희도 방송을 통해 몇 차례 좀 뭐가 문제인지 보도를 했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는 그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지난 20일에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직접 그 정부와 국회에 북한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예. 시장님은 특히 그 지난 19일에 연평도를 직접 찾아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3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예. 또한 그 20일 오전에는 서울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 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서 정부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또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 부의장, 여야 원내 대표분들께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대책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예. NLL의 그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을 확대하고 업 지도선 건조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 병 인천 항로의 재개와 서해 5도 특별 경비단 신설을 요청했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남북 어업인의 그 수산물 공동 판매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7억 원을 투입해서 예. 새우 건조장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옹진군과 함께 꽃게 종묘, 즉 그 어린 꽃게 260만 마리를 8월까지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에도 그 어업 지도선을 조업 현장에 배치해서 어업인들의 그 조업 활동을 보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잘 관철돼서 좀 시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인천에서 그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 열린다면서요? 네. 브라질 그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등의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가 인천 그 남동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총 그 30개국의 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2일에 개막을 해서 26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예.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 대회는 200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대회로서 인천시의 그 적극적인 후원으로 7년 연속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그 국제 탁구 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중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다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람 부탁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 국내외 그 해양안전장비 업체 12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성황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 수출 상담회와 제품 설명회 등 그 참가 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요. 해양 안전 분야의 또 국가 과제 발표 등 그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는 그 조선 해운업의 불황으로 풍파를 겪고 있는 국내 그 해양 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와 인천의 그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해양 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다양한 기술들도 선보였다면서요? 네. 어제 23일에는 드론 저변 확대와 또 붐 조성을 위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고를 대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조난 수색, 해양 인명 구조, 오염 감시나 또 중국 어선 단속 등 다양한 시연을 선보였습니다. 네. 박람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열린 예정으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송도 컨벤션에 방문하셔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 장비 같은 다양한 장비도 구경하시고 또 직접 안전 체험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열리니까요. 송도 컨벤시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저희가 노래 제목, 이 인기 있는 우리나라 가수들의 이 노래 제목으로 중국어를 배워보고 있는데 네. 어제는 커플을 배웠어요. 네, 커플은 중국어로 뭐였죠? 리엔는. 그렇죠. 리엔는 리엔런이었죠. 연인. 네. 리엔는. 네. 자, 오늘은 6401번님께서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적 씨가 부른 버전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에서 참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라는 표현을 중국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네, 오늘도 제가 걱정이 많아요. 수심이 가득하시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이 표현을 중국어로는 바로 비에 딴신. 비에 딴신. 한 번 더. 비에 딴신. 네, 비에 딴신. 네, 여기서 비에는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별별 걱정 다 한다 할 때 그 별자를 중국어로는 비에라고 해요. 아, 별일 아니다. 별일 아니다. 별 걱정하지 예. 말아라 할 때 그 별. 그렇죠. 이거를 비에. 비에라고 하고요. 예전에 비에. 배웠었죠. 그다음에 딴신은 걱정하다 뜻이에요. 딴신. 한 번 더. 딴신. 딴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비에 딴신. 비에 딴신. 비에 딴신. 비에 딴신. 또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네. 부야오라고 하면 이것도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뜻인데요. 부야오. 네, 부야오. 부야오로 붙여서 부야오 딴신. 부야오 딴신. 한 번 더. 부야오 딴신. 부야오 딴신. 누군가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럴 때 옆에서 말리면서 그만 먹어요. 먹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요. 부야오 치. 부야오 치. 부야오 치. 부야오 치. 말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는 네. 부야오 슈어. 부야오 슈어. 부야오 슈어. 부야오 슈어. 네, 다시 돌아와 볼게요. 네. 걱정 말아요. 걱정 마세요라고 할 때는요. 비에 딴신. 비에 딴신. 한 번 더. 비에 딴신. 비에 딴신. 네, 정병진 아나운서. 네. 비에 딴신. 그럴까요? 걱정하지 말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딴신. 네. 걱정이 자꾸 되는데. 네, 비에 알겠습니다. 딴신. 부야오 딴신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오늘도 참 재밌게 배워왔습니다. 8234번님, 오늘 배운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꼭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표현들도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비용이 부과됩니다.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한번 따라보시죠.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자, 저희가 이제 여러 지역 축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지역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또 멀다 하시는 분들 오늘 내용 한번 주목해 보시죠.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줄여서 시카프라고 하는데요. 앞끝 잘 따서 자, 홍보대사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입니다. 심정완 배우를 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노래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예. 뮤지컬 배우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떨립니다. 이렇게 말도 막 더듬고. 아유, 제가 네. 영광이죠. 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일단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시카프 2016은 1995년에 시작돼서 올해가 딱 20회가 됐는데요. 네. 세계 5대 애니메이션 영화제입니다. 예술, 기술, 교육, 그리고 산업 등이 함께 모여 대중과 함께 향유하는 허브형 축제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축제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디서 열리나요? 장소가? 예. 이게 동대문운동장 DDP 지금 옛날에 동대문운동장이었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예. 전시회가 열리고요. 또 명동역 CGV에서 또 상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이제 상영이 되는 거군요, 이거. 예, 그렇죠. 영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제와 비슷하다. 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네네. 자, DDP에서는 그런 어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그러면? 일단 DDP도 상영관이 있긴 한데요. 네. 전시회가 줄을 전시회고 이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캐릭터들 네. 그런 것들이 오고. 예,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마블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어벤져스 전시회도 같이 이루어져서 되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게임 부스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되게 유쾌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우리 심정환 씨께서는 평소에 그 애니메이션 만화 즐겨 보세요? 그럼요. 만화를 대부분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어떤 네. 판타지와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어서. 좋아하죠.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또 어렸을 때 왜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은 5시 반이 그렇게 또 기다려지잖아요. 5시 반. 만화 같은 거. 예, 만화가 이제 막 하는 시간 뭐 아니면 일요일 또 아침이 또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만화 보려고 또. 네. 근데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만화들이 보통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줄을 해서 한국에서도 좀 그런 만화들이 많이 좀 나오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될까요? 그럼요. 네. 뭐 픽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의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좀 그 시카프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벤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뭐 중간중간 플래시몹 같은 형식의 어떤 공연들도 이루어질 거고요.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김진 작가의 히트작이죠. 바람의 나라에 뮤지컬 출연을 이제 배우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서울예술단에 한 7년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예술단에서 바람의 나라를 이제 뮤지컬로 제작했을 때 그때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진 작가는 뭐 특별한 그게 있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이제 그 작품을 하면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또 작가님 제가 또 너무 존경하고, 또 서로 또 회식 자리에서 이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또 친해지고 또 가까워지기도 했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좀 더 진화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 홍보대사로서 이것만은 꼭 봐라, 이것만은 놓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홍보대사라고 해서 막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뮤지컬 배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시카프 축제로 인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바람의 나라가 굉장히 애니메이션 컨텐츠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거든요. 게임이라든가, 뭐, 드라마. 게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컨텐츠로서 성장하는데 게다가 또 전 또 뮤지컬 배우니까 뮤지컬로서 이제 요즘 애니메이션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 뭐 신과 함께 무한동력 뭐 이런 작품들이 계속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더 다양한 컨텐츠로서 발전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사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즐기시고 향유하시고 좋은 축제. 또 데이트 장소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정 만화 그 바람의 나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에 좀 가서 뭔가 김진 작가와 그리고 우리 그 심정환 배우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뭐 어떤 전시나 작품 같은 거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날 개막식을 이제 저희 국제회장, 회의장, DDP 국제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명예 조직위원장으로 또 참석하셔서 개막식을 올리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개막 공연을 하게 되고요.
노래를 두 곡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제 사인전과 개인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심정환 배우께서는 어떤 작품들을 또 통해서 관객들을 만나고 또 본인의 매력을 어필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서울예술단에서 이제 한 7년간 많은 작품을 했었고, 왕의 남자가 또 왕의 남자가 뮤지컬로 만들어졌었어요. 9일 전. 거기에서 이제 장생 역할, 강우성 씨가 하신 장생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그 퇴사 이후로는 이제 뭐 서편제, 김종국 찾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등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8월 달 또 10월 달에는 일본 도쿄하고 요코하마에서 작년에 했던 인더아이츠라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취자 문자가 와서 어떤 작품 하셨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른들도 참 좋아하잖아요. 네네. 어른들이 갔을 때 좀 뭐랄까요? 어른들이 더 즐겨 볼 법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뭐 해외 거장들의 작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블 전시회도 있고 또 영화제가 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그런 걸 찾아서 또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이 가도 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카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제 열리는데 정확하게 날짜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장소는 DDP고. DDP고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7월 6일부터 닷새 동안 개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카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뮤지컬 배우 심정환 님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도 보고 또 여행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도 하죠. Heal the World. 좀 오늘은 내 안의 세계를 좀 치유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끝곡 준비해봤습니다. 엘레나 마리의 끝곡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